안녕하세요. 고프로입니다. 자,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어제가 딱 그랬는데요. 큰 산 하나를 넘기고도 나타난 주가 흐름은 한마디로 말씀드려 정말 너무하다 할 정도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1% 넘게 추가 하락을 보이면서 밤새 고민이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정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지,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는지 이슈와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중요 포인트들을 짚어가며 급소들을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모두 함께 힘나는 댓글, 자, 화이팅 한 번씩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이슈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이슈가 여기 보시면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공시한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유럽서 프랑스 꺾었다 24조 체코 원전 수주 내용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이제 해명한다고 공시를 올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수자력 원자력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자, 여기까지는 맞다. 그런데 한국수력원자력과 당사 간의 기자재 공급 및 시공 계약 체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것은 계약서 도장만 안 찍었지 거의 뭐 99% 확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물론 지금 여기 나온 공시가 정확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굳이 이렇게 뭐 미확정이다 이렇게 공시를 했다는 것이 많이 좀 아쉽고요. 전혀 신경 쓸 게 없는 게, 통상적으로도 회계상도 그렇고 정식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이렇게 공시하는 게 맞는 거고요. 뭐 의례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제 상황을 더 어렵게 했던 뉴스가 있었죠. 자, 보시면 미 웨스팅하우스 분쟁 결과에 최종 계약의 영향이라는 이제 타이틀로 들어온 건데요. 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한 얘기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에 한송 원전 기술이 자사 기술을 도용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를 했었는데요. 법원은 지난해 9월에 원전 수출 통제권은 미국 정부에 있어서 민간업체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 라는 취지로 각하를 했었죠. 이에 웨스팅하우스가 항소를 하면서 현재까지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2년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이번 입찰 과정에서 체코가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정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서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뻔하죠. 자, 소송을 조용히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뭐 로열티 같은 거라든지 이런 이권들을 더 챙기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이슈도 큰 문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자, 한수원 24조 체코 원전 건설 우선 협상자 덤핑 논란이 있다. 이런 거였는데요. 자, 이게 결국은 너무 싸게 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반도 안 되는 입찰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덤핑 논란이 있다. 건설해놓고도 미치는 장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산업통상부에서 어떻게 또 얘기를 했냐면, 체코 원전 헐값 수주 아니다. 전액을 체코 정부의 재원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또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죠. 자, 그래서 이 이슈 또한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아직 정확하게 결론이 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크게 여러분들이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 이슈는 두산 에너빌리티 지배 구조 변경에 관한 이슈죠. 보시면은 현재 두산 밑에 두산 에너빌리티, 로보틱스, 텍스나 이렇게 있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아래에 바켓하고 퓨얼셀, 큐벡스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퓨얼셀을 제외하고 큐벡스는 정리를 하고 바켓은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 밑으로 이렇게 보낸다는 얘기죠. 자, 바켓 같은 경우는 캐시카우이자 우량 기업이라, 자, 이것을 빼앗기는 것이 손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채 감소와 비핵심 사업을 정리를 통해서 현금 확보로 성장 동력을 만드는 큰 그림 하에서 그렇게 보면은 이득이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거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는 아직까지는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확실한 거는 최소한 확실한 손해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큰 이슈는 아니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몇 가지 이슈들을 살펴봤는데요. 지난 17일 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라는 하나의 큰 이슈가 결론이 났죠. 그리고 좀 전에 살펴본 이슈들을 공통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공통적으로 아직 결론이 다 안 난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이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동성을 만들기 참 좋은 재료가 되겠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원전 테마는 떠오르는 블루오션입니다. 극탈원전 기조였던 유럽 연합부터 미국 이런 나라들이 탈원전에서 원전 개발로 회귀를 했고, 특히 이 AI 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번 체코 원전 수주가 거의 확실시되면서 15년 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 이어서 이번에도 원전 강국인 프랑스를 제치고 결국 전적이 2대 0이 되었죠. 이런 역사적인 스코어를 만들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프랑스가 버티고 있던 유럽의 원전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장래성을 본다면 특히 프랑스는 SMR 개발 포기를 선언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유럽 시장을 흡수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물론 이번 체코 원전은 SMR은 아닙니다. 앞으로 추세가 이쪽으로 이제 예상된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잠깐 SMR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산량이 300메가와트 일렉트로닉 이하인 것을 말하는데요. 그냥 소형 원자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이것은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등에 적용됐던 기술이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체르노빌 사건과 같이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엄청난 한번 사고가 나면 정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처음에 이 SMR을 개발을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얘기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민간 전력 생산을 위한 이제 기술 개발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죠. 보통 원자력 발전소는 냉각수를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천이나 해안가 같은 곳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나 해일 같은 그런 기상 변화가 심한 해안가 같은 경우 지난번 후쿠시마 원전처럼 일본과 같은 그런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반해서 이 SMR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고 냉각 시스템을 크게 향상시켰기 때문에 내륙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서 유럽과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없는 나라들도 있죠. 그런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내륙으로만 이루어진 나라에서도 적합하고, 특히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영토가 워낙 넓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해안가에 이렇게 위치해 놓는다면은 이 내륙까지 전기를 가져오는데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고,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나라들이 SMR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기술도 많이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AI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훨씬 더 많이 지어야 하는데, SMR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근처에다가 지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원전 산업은 앞으로 추세가 SMR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체코 원전을 앞으로 이제 수주가 확실하게 된다면 우리 원전에 대한 재료는 무궁무진하게 많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서 버릴 테마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제처럼 계속해서 좋아질 종목이니까 눈 딱 감고 사자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시고요. 혼자 매매하다 보면 우리가 아는 것하고 실제로 대응하는 것은 별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공포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제 지인들 중에 몇 명은 누가 봐도 정말 실력이 좋은데 개인 투자를 하면은 승률이 정말 안 좋은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옆에서 훈수 잘 두는 사람도 막상 본인이 내기 바둑을 한다든지 장기를 둔다든지 하면은 지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수능 봐서 서울대 들어가라고 하면 몇 분이나 들어가시겠냐고요. 마찬가지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가 어제 매매 동향을 좀 봤을 때 정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움직였죠.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여기 기관이나 외인들 같은 경우는 다 팔았는데 개인들이 그 물량을 다 쓸어 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20% 가까이 올라서 시작을 했는데 상한가 갈 것 같아서 10%라도 더 먹자, 이렇게 대응을 하면 여러분들 계좌가 빠르게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여기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고점에서 물려버리게 된 거죠. 물론 이 종목은 시간이 해결을 해주겠죠. 그런데 시간과 돈이 아주 여유가 있으시면 상관없겠지만, 자,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주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부자들은 그렇게 돈이 많아도 오히려 그렇게 여유를 절대 부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자, 우리 같은 이런 개인들은 자, 기회비용을 아껴가면서 계좌 잔고를 효율적으로 늘려가야 하는데 이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다행히도 우리 구독자님과 저한테 실시간 신호를 받으셨던 시청자분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됐었는데요. 이런 변동성을 오히려 활용을 해서 자,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여기를 잠깐 보시면은 제가 웬만하면은 하루에 보통 한 번 보내드리는데 상황이 심각해서 제가 2번을 보내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누적되었던 악성 매물들과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초가에서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하고 바로 하락 시그널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 부분 익절을 통해서 비중을 축소하라고 긴급으로 신호를 드렸고, 문자를 늦게 보신 분들이 계셔서 또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셔가지고요. 제가 또 실시간 문자를 또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제 실시간 신호를 받으시고 자, 대응을 잘 하셔서 급한 불을 끄고 소나기를 피하셨죠. 자, 당장은 예상보다 수익이 적었지만 자, 이런 부분들에서 재진입을 한다면 자, 보유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앞으로는 상승이 나왔을 때 오히려 계좌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보시면 자, 이분과 같이 전날에 저한테 이렇게 예약 이렇게 하면서 문자 신호를 신청하셨던 분들은 정말 운이 좋으신 겁니다. 자, 하루만 늦었어도 오늘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요. 물론 절반 익절을 못 하신 분들이 여전히 계시는데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변동성이 큰 상황은 계속해서 나올 거고 한두 번만 대응을 잘하면 계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정말 더 중요하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대응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도움 받으시고 지금 마음이 좀 급해지셨을 텐데요. 도움 받는 방법을 잠깐만 안내를 해드리고 수급적인 부분과 차트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문자 신호를 받는 거는 정말 간단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상단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문자로 자, 예약 또는 자, 다른 분 것도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이분도 보시면 17일 오후 2시 9분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었는데요. 앞에 두산 해갖고 예약해 주시면 제가 더 좋습니다. 제가 다른 종목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된다면 바로 그 다음날 지금 보시는 9시 4분이었죠. 다음날 제가 이렇게 비중 축소 부분 일절한다고 23,000원 이상 비중 50% 그리고 이렇게 어디서 어떻게 왜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문자로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긴급으로 드렸고요. 자, 분봉으로 보시면은 제가 9시 4분 정도에 문자를 드렸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죠. 아직 24,000원 부근이었기 때문에 23,000원 충분히 매도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두 번째 보내드렸던 문자를 보시면은 자, 여기 9시 49분이죠. 9시 49분에 다시 뭐라고 보내드렸냐? 자, 23,000원 이상으로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은 21,000원까지는 밀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 매도하는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물량 지켜주세요. 이렇게 다시 문자를 또 드렸습니다. 혹시 매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제가 신호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 절반 익절 못 하신 분들이 여전히 계시는데 자,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기회는 많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보시는 이렇게 두산 또는 두산 예약 아니면 그냥 예약 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보통은 장 전에 문자 발송을 해드리는데 어제 같은 긴급 상황이면 장 중이라도 실시간으로 대응 신호를 드리니까 꼭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을 해주시고요. 제 신호로 도움 받으셔서 자, 기분이 좋아지셨다면은 저는 다른 건 바라는 게 없고요. 다만 기분 좋으셨던 그 마음 그대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어서 이 안에 수급적인 변화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좀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 구간 안에서 어제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털고 나갔는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을 일으켰던 외인들의 비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제 엄청난
외인들의 물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여전히 21%가 지금 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21%나 되는 비중이 남아 있고요. 0.75 정도 비중이 축소가 되긴 했지만 21% 결코 적은 비중이 아니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간 안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갔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전히 물량을 보유하면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창구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120일 기간에 상위 창구에 있는 수급량을 살펴보면은 아직까지도 상위 창구들은 순 매수를 유지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어제 일부 매도를 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상승했을 때 많은 물량을 담아가면서 이렇게 매수를 통해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창구 중에 하나죠. 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도 물론 오늘 일부 매도를 했지만 아까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많은 물량을 담아가면서 이렇게 가격 상승을 견인해 왔다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UBS 증권도 마찬가지죠.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서 많은 물량을 담아오면서 가격 상승을 끌었던 창구 중에 하나고, 물론 최근에 좀 일부를 매도를 많이 좀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투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보시면 여기 메릴린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많은 물량을 담아가면서 계속해서 가격 상승을 이끌어왔고, 또 최근에도 어제와 같은 변동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많은 물량을 담아갔죠. 오히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각 창구별 수급 상황을 봤을 때도 투매라고 불릴 만한 그런 정황은 찾아볼 수가 없다. 즉 다시 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에 대한 이탈 현상이 있다 없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2만원에서 21,000원대 이 구간에 상당히 많은 물량을 담아왔던 이런 창구들에 의해서 최소한 이 가격대만큼은 저가라고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최소한 이 부분 이상은 일부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받을지라도 이 구간 이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엄청난 수급을 통해서 큰 폭의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랜들의 비중이 여전히 20%를 넘게 유지하고 있고, 창구별로도 투매 움직임이 없이 계속해서 물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크를 했을 때 앞으로 나와줄 수 있는 일정에 따른 자료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만들어가면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시점에서 포기할 시점이 절대 아니고 추가 대응을 어떻게 해갈지 이런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할 시점이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와 같은 개인들은 제한된 시드와 시간이죠. 시간을 갖고 최대한 계좌 수익을 늘리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이런 변동성들을 추구하면서 시장의 움직임에 따른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해 놓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자리에 분할 매도를, 또는 이와 같은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혼자 매매하시다 보면은 운이 좋아서 5%, 10% 이렇게 몇 번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자리에서 크게 카운터 펀치를 이렇게 한번 제대로 맞게 되면은 바로 계좌가 엉망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슈라든지 수급 상황 등 이런 것들 여러 자료들을 분석해서 보내드리는 실시간 문자 신호, 이런 것들을 받아보시고 무조건 따라 하시라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참고라도 하셔서 어떤 결정을 하는데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서 오류를 범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이번 변동성 속에서 미처 대응하지 못하셨다라면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무료인데요. 문자 하나 보내기 귀찮으시다고 그냥 지나쳐버리지 마시고, 믿져봤자 본전이다. 이런 생각으로 실시간 문자 신호 신청해서 더동 말고 딱 3일만 받아보시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바로 아실 수가 있고요. 정말 도움이 1도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그냥 차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 모르니 보험 하나 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시간 문자 신호를 받으시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전화번호에 두산 예약 또는 예약 두산 이렇게 몇 글자 입력해서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만 이렇게
전송 버튼 누르셔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은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주소록에 저장을 해서 바로 다음 날부터 실시간 문자 신호를 받으실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받으시면 되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자, 가급적이면 전날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보내주셔야지 바로 그 다음날부터 이렇게 대응이 가능하신 거고요. 자, 아무래도 제 영상에서는 자, 녹화도 하고 편집도 하고 하다 보면 자, 실시간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제 영상 10번, 20번 시청해 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드리는 거지만 그것보다는 실시간 이런 문자 신호를 받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제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